안녕하세요. 오늘은 39쪽 퇴적구조와 퇴적환경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판이라는 개념에 초점을 맞춰서 판구조론, 그리고 플룸구조론, 그리고 마그마에 대해서 했어요. 마그마의 종류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암석과 그리고 지형들까지 했죠. 오늘은 이제 그 마그마가 굳어져서 만들어진 화성암, 그리고 이제 퇴적물이 퇴적되어서 만들어진 퇴적암, 그리고 또 이제 뭐 화성암이든 퇴적암이든 어떤 암석이 변성되어 만들어진 변성암, 이렇게 지난 시간에는 화성암 쪽을 했다면 이제 오늘은 퇴적암을 할 거예요. 그 흐름을 좀 알아두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배우죠. 역사책 한 장 한 장이 문명의 기록을 보여주는 것처럼 퇴적물이 쌓여 만들어진 지층은 지구 표면에 변화하는 환경의 양상을 보여주고요. 30억 년이 넘는 생명체의 진화 과정도 보여줍니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읽는 방법을 배운다면, 해석할 수 있다면, 퇴적암은 우리가 시간을 거슬러 여행할 수 있도록 하여 오랜 시간 동안 진화해온 지구의 역사를 보여줄 거예요.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지구가 어떤 역사를 가졌는지 그것을 배워가면서 그 삶의 기쁨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퇴적암 들어갈게요. 퇴적암은 풍화, 바람에 의해서 침식작용, 물이 계속 흐른다든지 바람에 의해서 깎이는 것들을 말하죠. 침식이라는 거는 이런 작용으로 생긴 쇄설물이 물, 바람, 빙하 등과 함께 운반되어 쌓인 것들을 모두 퇴적물이라고 합니다. 이런 퇴적물들이 그냥 흩어진 게 아니라 어딘가에 모여서요, 굳어서 만들어진 암석을 퇴적암이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가 밟고 있는 이 지각의 가장 바깥 테두리는 대부분이 퇴적암으로 이루어져 있을 거예요. 퇴적암층이 우리 지표에서는 많이 차지합니다. 그러나 지구 전체적으로 보면 퇴적암이 차지하는 비율은 가장 작아요. 변성암이 제일 많고요. 아무래도 그 지하 내부로 들어갈수록 열과 압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암석들이 변성작용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지구 전체 규모에서 보면 지구 내부에는 변성암 형태가 가장 많을 거고요. 그 다음이 화성암, 이제 그 다음이 퇴적암 순일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교과서 이제 39쪽에 보면 이 퇴적물이 퇴적암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나타낸 그림이 있어요. 이거를 좀 보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풍화작용이 일어나야 돼요. 풍화작용은 크게 이제 뒤에서도 나오는데, 첫 번째 물리적 풍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화학적 풍화가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이제 암석을 잘게 부수는 역할을 하는데, 그 과정이 물리적이라는 거는 어떤 힘이 들어가서 암석을 진짜 잘게 쪼개는, 왜 우리 종이를 잘게 찢는 그 기계를 파쇄기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물리적 풍화로 만들어진 이 퇴적물들이 굳어서 만들어진 암석을 뒤에 보면 이제 쇄설성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네, 물리적 힘이 가해져서 쪼개진 것들을 이제 쇄설성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화학적 풍화라는 거는요, 화학 반응에 의해서 녹았던지,
예를 들면 우리 막 산성비가 내리면 건물 표면이 이제 녹거나 녹슬거나 해서 막 깎이고 훼손되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화학적 풍화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화학 반응으로 암석이 쪼개지는 것들은 이제 화학적 풍화를 받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풍화를 받아서 잘게 부셔진 퇴적물들은 이제 침식과 운반작용, 깎이고 이제 운반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뭐 쓸려가겠죠. 그러다가 어딘가 이제 안정적이고 고요한 공간을 만나면 거기에 계속적으로 쌓일 거예요. 그러면서 퇴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퇴적작용, 운반된 퇴적물이 가라앉거나 용해물이 침전되어 쌓인다. 지금 여기 보면 바다가 있는데요. 해저에 보통 많이 쌓입니다. 호수 밑에도 많이 쌓이는데요. 해저 환경이 쌓이기가 좋아서 해저 환경에 많이 쌓입니다. 이렇게 계속 그 위로 쌓이고 또 쌓이고 하면서 아랫부분부터 이제 속성작용을 받게 되는데요. 이 속성작용은 퇴적물이 쌓인 후 다져지거나 굳어져서 퇴적암이 되는 이 모든 과정을 이제 속성작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과정, 풍화작용을 받았고 이게 이제 운반이 돼야겠죠. 침식, 운반 작용을 받고 이제 퇴적돼서 속성작용을 받으면 이제 그 단단한 퇴적암이 되겠죠.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면 여기 좀 더 이제 속성작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속성작용은 퇴적암이 되기까지의 모든 작용, 여기 보세요. 퇴적물이 쌓인 후 다져지고 굳어져 퇴적암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전 과정을 이제 속성작용이라고 하는데, 이 속성작용에는 크게 다짐작용이라고 해서 책마다 표현은 앞밀작용, 앞밀. 앞밀작용, 아이고, 다시 쓸게요. 압력에 의해서 다져지는 거죠. 그래서 아랫부분부터 이제 단단해질 거예요. 이걸 다짐작용 또는 압밀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다짐작용이 일어난 후에는 입자와 입자 사이에 시멘트 역할을 하는 물질들이 이제 그 사이를 메꿔주고 침전하면서 얘네들을 이렇게 단단하게 더 결속시켜주는 이제 교결작용이 일어납니다. 왜 여러분 그 시멘테이션이라고 해요. 교결작용을 단단하게 아예 굳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 시멘트 작용을 하는 가루가 이제 보통 그 석회질 가루를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왜 그 시멘트 가루가 석회질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다짐작용, 교결작용과 같은 속성작용이 일어나서 퇴적암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이 나와 있는데 속성작용은요, 이제 퇴적물이 쌓여서요, 퇴적물이 작아져요. 이 표현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퇴적물과 퇴적물 사이의 이 공간들을 우리 뭐라고 할까요? 공극이라고 하잖아요. 이 공극률이 낮아진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건 퇴적물이 다져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요 사이사이에 교결물질들이 들어가서 메꾸면서 단단하게 이제 굳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교결작용이에요. 네. 이렇게 만들어진 퇴적암은 그 구성 물질이 어떻게 만들어졌냐에 따라서 첫 번째 쇠설성 퇴적암, 두 번째 화학적 퇴적암, 세 번째 유기적 퇴적암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 부분이 확실히 앞부분보다는 분류하기가 좀 쉽고, 많이 보았던 부분이라 덜 어려울 거예요. 이 부분은 아주 쉽습니다. 쇠설성 퇴저감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물리적 풍화작용에 의해서, 즉, 우리가, 만약에 통에 자갈들을 넣고 막 흔들면, 막 흔들어요. 그러면 그 자갈들이 잘게 쪼개질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 퇴적물들이 만약에 굳었다. 그러면 쇠설성 퇴저감이 되는 거예요. 암석의 풍화, 이렇게 해서 쌓여서 만들어진 암석으로 여감, 이거 종류 꼭 알아두십시오. 사암, 쉐일, 응해암이 만들어지는데, 여감은 자갈. 그 다음에 사암은 모래가, 그리고 쉐일은 진흙, 그리고 응해암은 뭘까요? 네, 맞습니다. 응해암은 화산재가 쌓여서 만들어진 암석이에요. 그래서 화산재가 쌓였기 때문에 화성암이라고 생각하는 그 오류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화학적 퇴적감은 화학 반응에 의해서 이제 물질이 풍화된 거예요. 네, 산화작용이라든지, 녹쓰는 거요. 그게 산화작용이겠죠. 그 다음에 녹거나 용해되는 거, 용해작용.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잘게 부서지는 게 화학적 풍화고, 그 과정으로 부서진 물질들이 단단하게 굳어서 만들어진 퇴적감을 화학적 퇴적감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거는 석회암, CaCO3죠. 그 다음에 척트, 암염, 소금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석고 등이 있다. 그 다음에 유기적 퇴적감은 그 기원이 생물의 유해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만들어진 퇴적감에는 석탄 옛날 고식물들이 진흙이라든지 어떤 그런 거에 덮여서 계속적으로 속성작용 받으면서 만들어진 것이죠.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있죠. 그 다음에 석회암, 척트. 그래서 요 옆에 보면은요, 쇠설성 퇴적감에서 이 퇴적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냐에 따라서 화학적으로 풍화된 게 이제 화학적 퇴적감이 되는 거예요. 보면 여기 탄산칼슘, CaCO3예요. CaCO3. 그 다음에 규질은요, SiO2 함량이 많은 것들을 규질이라고 합니다. 이 규질이 단단하게 굳은 거를 척트, 탄산칼슘이 단단하게 굳으면 석회암이라고 합니다. 우리 왜 석회암을 같은 말로 탄산염암 이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유기적 퇴적암은 유기물이 기원이 되는 건데, 여기도 보면 석회질 퇴적감이 있어요. 석회질 생물체가 굳어서 만들어진 석회암, 조개 껍데기나 산호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규질 생물체가 굳어서 만들어진 게 척트예요. 규질 생물체엔 뭐가 있냐면 규조류. 다 고생물들이에요. 그 다음에 방산충, 얘네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굳으면 척트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요 규질, 척트, 탄산칼슘, 석회암. 이렇게 석회암과 척트는 대표적인 이제 화학적 퇴적암이면서 이제 유기적 퇴적암으로도 형성될 수 있으니까 좀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사실 여감, 사암, 쉐일, 응해암은 정말 많이 나와서 기본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여감은 자갈이, 사암은 모래가, 쉐일은 진흙이, 응해암은 화산재가 쌓여서 만들어진 쇠설성 퇴적암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퇴적암의 종류에서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좀 구분을 하자면 여기 이렇게 여기는 보니까 쇠설성 퇴적암인 것 같고요.
여기는 보니까 화학적 퇴적암과 그다음에 유기적 퇴적암이 같이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다음 동영상에서는 퇴적 구조와 퇴적 지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